네, 두 번째 작전명 HBM 추격전의 서막. 오늘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고 갔습니다. 삼성전자 5% 상승하면서 마무리된 거면 거의 상한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큰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향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최근 그래요? 많이 들리고 있는 얘기가 점점 SK하이닉스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SK하이닉스 차익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로 들어가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결국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선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먼저 움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현금 굉장히 많고 투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게 된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보게 되었을 때 HBM이라는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 아니에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만들기만 하면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생각했을 때 HBM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도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매출단에서 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율적으로 밀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진행 잘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면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HBM이 올해 연말까지 SK하이닉스는 12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는 13만 장, 그리고 마이크론은 약 2만 장 정도 양산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이크론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적정 밸류를 찾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언제나 항상 키 맞추기를 잘 진행을 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고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제자리라면 다른 두 종목과의 함께 키 맞추기 전략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키 맞추기 관점에서 앞으로 상승 사이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 네.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달 내로 8만 전자 갑니까? 요번에 돌파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삼성전자 앞에 이제 보시면 79,800원까지 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전부터 8만 원 정도 저항이라서 뭐 삼성전자 한 8만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200원 모질하게 갔다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SK하이닉스가 달리는 동안에 네. 삼성전자만 못 가 하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엄청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HBM3단에서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는 HBM3가 없어 요거였는데 이제 우리도 한다라는 부분들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물론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다시 빠질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뭐 미리 다 돌려보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에는 8만 전자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늘 중요한 그게 있죠. 일정이 있죠. 어떤 게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거의 뭐 애널리스트들 100이면 100 다 좋다라는 네.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슈가 물론 뭐 이렇게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HBM3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슈 더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메모리 업황 요게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이던스 이런 게 이제 좋게 잡힌다면 오늘 밤에 미 증시에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시간외에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뭐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선 HBM3라든지 AI 관련된 어떤 그 이슈 모멘텀 뭐 CXL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잘 먹히고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바닥을 치고 네.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격단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감산으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의 효과를 봤다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증산을 하는 그런 이슈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8만 전자를 돌파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디램 업사이클이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럼 그거를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왜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냐면 관련했을 때 한 달 먼저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고를 어떻게 했고 했는데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가장 중요한 HBM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엔비디아에 관련했을 때 좀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려는 오늘 너무 잘 갔기 때문에 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 가지고 내일장에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긴 하나 저는 8만 원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오늘도 보면은 소재단 그리고 전공정 모두 다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HBM이라는 기대감을 끌어안고 먼저 상승이 나왔다면 작년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레거시 쪽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레거시가 움직였다는 점을 보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 특히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관련했을 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디램 관련했을 때 결국 HBM의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디램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0% 이하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AI 칩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HBM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결국 매출에 따른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2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우선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8만 원대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인 게 이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8만 원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8만 원대를 추가적으로 뚫기 위해선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던가 혹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더 붙어야 합니다.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반도체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삼성향 밸류체인을 볼 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TFE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HBM도 결국 계속해서 레벨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향의 TFE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준현 대표님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 HBM 이슈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단 본다라면 뭐 PSK 홀딩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뭐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간다라면 소재 쪽에서 뭐 동진 세미캠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PSK홀딩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면 동진 세미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